서울에서 대표님이 내오셔가지고 출판사 대표님이 내오셔. 자 봅시다. 표현대리. 자 이제 표현대리 쪽인데요. 표현대리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부터 봅니다. 자 우리 아까 그랬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판다고 누구한테 표시했습니까? 원래 대리권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을인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표시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표시를 합니다. 수요의 표시를 합니다. 자, 수요 표시 받은 상대방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을하고 무슨 행위를 하면은 대리 행위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되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해야 되고 표시받은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하면은 범위 내 행위를 하면은 또 상대방이 뭘 때 선의무가 실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되는데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통지입니까? 관념의 통지 밑에다가 3페이지 참조. 3페이지 참조. 자,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3페이지. 판소노트 3페이지 피니까 법률 사실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 거기 보시면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오죠. 표현행위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있죠. 그러면은 관념의 통지에 보면은 자 뭐가 나옵니까?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딱 적어놨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5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25페이지 참조.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뭡니까? 관념의 통지입니다. 객관적 상실을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다. 자, 그리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험 설계사 알죠?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삼성생명 다닌다고 명함이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잘못되면은 뭐 이 사람이 고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은 며칠 내 혜택이 없다고 90일 동안에 안에 암이 걸리면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맞죠? 근데 그 고지를 안 하고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암이 걸렸는데 그 고지를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설계사한테 물어요? 아니면 삼성생명한테 물어요? 삼성생명한테 물는다고. 맞죠? 본인에게 책임 묻는다고. 맞죠? 그러면 요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게 했잖아요. 명함에 보면은 삼성생명 설계사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인 삼성생명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다. 좀 이따 판례 볼 거고. 자, 그리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뭡니까? 불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인. 자, 특정인, 불특정인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유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류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님의 통지 한번 나왔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감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자, 내용을 볼게요.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보세요. 125조. 제3자에게, 제3자가 저기서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 상대방 병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누가 표시한 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 행한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시면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다. 보세요.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했으니까 반대로 가면 물을 수 있겠죠. 악의 반대가 뭔데?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시. 그럼 선의이고 무과시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다 했죠. 맞아요? 그리고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자, 의 한번 보시면 125조에 표현된 이는 대리권 수여하겠다는 취지를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를 했으나 상대방에 표시를 했으나 자, 지금 몇 페이지? 88페이지 보고 있는 거 아시죠? 88페이지에 125조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 보고 있어. 정확히 찾았죠? 다시 합니다. 125조에 표현된 이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는 경우다. 이 말은 표시는 누구한테 했지만 얘한테 했지만 대리권 수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 알겠죠? 이럴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 얘는 반드시 요건이 상대방이 뭐예요? 선의이고 무과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전부 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성임 요건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적으시고 본인 갑이 제3자 병에게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걸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그리고 제3자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상대방이 될 자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의 내용이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불요식. 자, 그래서 A번에 그 내용 나옵니다. 위임장 하지만 말로 할 수도 있고 구두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돼 있죠? 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서 무슨 통지라는 게 포인트입니까? 관념의 통지. 자, 그래서 니은번에 끝에 현관편에 주면 관념의 통지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시험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리얼번이 24일 때 시험 나왔습니다.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답니다.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자, 옆에 페이지 가면 그 판례가 묵시적 대리권 수요에 의한 표시를 인정한 사례에 되어 있는데 자, 이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승낙 또는 무기하는 경우 나옵니까? 승낙 또는 무기하는 경우 125조의 표현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통지받은 상대방은 무슨 행위 해야 됩니까? 대리행위 되고, 3번에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다고 돼 있죠? 중간에 있지? 범위 내에서 행위를 되는데, 넘었으면 무슨 대리 됩니까? 월권입니다. 월권 대리, 126조.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줄 꺼놓고, 나중에 정의해 줍니다. 알죠? 정의해 줍니다.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누가 책임진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책임진다. 줄 거면 돼. 본인이 책임집니다. 자,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 아까 얘가 뭐였어요? 권한 월권 대리. 기본 대리권 줬는데 관리하라고 건물 관리하라고 관리권 줬는데 팔아붙단 말이야. 월권이지. 네,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월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성립 요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대리권 주고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그 범위를 매서 넘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집니다. 알겠어요? 그럼 볼까요? 자, 126조 한번 볼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이고, 그럼 대리인이라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대리인이라는 것은 우리 대리인인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단 말이야. 넘어서서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뭡니까?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권한의 범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3자가 뭡니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단 말이야. 126조에서 자, 칠판 보세요. 대리인에 대해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넘어섰지요?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맡겼는데 인마가 뭐 했단 말입니까?
매매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월권 행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알죠? 이런 거 무슨 대리한다? 월권 대리한다고.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 책임집니다. 알죠? 책임지고 얘한테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구상권 들어가는 게나. 아까 했죠? 상가 건물하고 원룸 쪽 관리하라고 했는데 빈땅 쳤단 말이야. 횡령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 대리권 넘어서서 행위했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사기죄 횡령죄로.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의 한번 보세요. 의. 126조에 표현되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말이구나. 기본 대리권 갖고 있는데 고날 넘어서 행위를 하면은 성립한다 이 말이야. 얘가 쉽잖아. 얘가 밑에 보세요. 갑이 을에게 건물 관리에 권한을 줬는데 건물 팔아봤단 말이야. 이 쳐죽일 놈 아닙니까? 이런 게 뭐라고? 무슨 대리다? 월권 된다 이 말이야. 이 예를 기억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된다고. 알죠?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 줬는데 이마가 팔아 제꼈단 말이에요. 월권인 거지. 맞죠? 이럴 때 책임을 본인 지고 그러면 밥은 을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됐죠? 이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월권 대리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자격증 다 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중개 막 하다 보면은 아니 내 건물 관리 맡긴 놈이 이놈이 뭡니까? 팔아붙다든지 돈을 더 빙당 쳤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되냐? 월권 대리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아까 월세 빙당 쳤다 그럼 월세 받은 거로 치는 거야. 그 빙당 한 거에 대해서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거야. 그 사기죄, 그러고 뭡니까? 횡령죄 되는 거예요. 형법상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다 알게 된다. 그럼 나중에 또 전화 온대, 저한테. 그때 그거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반짝하지, 그냥 막. 알죠? 전화 옵니다, 여러분. 전화. 그때 원장님 그때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다면은. 알겠습니까? 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승인 요구합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면은 월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넘기시고. 그래서 거기 쭉 끄면 돼요. 기본 대리권 자체도 없으면, 기본적인 대리권도 없으면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자, 넘기시고. 자, 넘기면 뭐 니은번부터 그 밑에 인정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심화학습의 별표예요. 심화학습의 별표. 자, 우리가 공법상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여기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보면 돼요. 등기하라고 공법상 대리권을 했는데 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법상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기본 월권 대리권 됩니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되고 법정 대리권 부모님의 권한도 뭐야? 기본 대리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 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일상 가사 대리가 뭔데? 부부끼리 있죠. 가정 공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남편 카드 막 주고 여러분이 뭡니까? 남편 카드 갖고 아주 확 끄고 학원비도 끄고 책도 사고 셀이 막 마트 가가 막 맞죠? 맞죠? 전혀 감흥이 없어요. 맞아. 전혀 다른 것 같네. 자,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고 부부끼리는. 알죠? 그래서 마트 가서 이제 뭡니까? 카드 끄면서 여러분이 뭐랍니까? 남편 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들 전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 하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 가사 대리 그런 겁니다. 알죠? 식료품 구매하고 의료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끼리는. 알죠? 이게 무슨 대리다? 일상 가사 대리입니다. 그리고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거. 되고 그러면 아까 125조도 범위 내 행위를 하면은 125조인데 넘었으면 무슨 대리를 했어요? 월권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배운 대리도 범위 내 행위를 하면 되는데 넘었으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 되거든. 그래서 125조나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포인트. 요겁니다. 심화학습 있죠, 심화? 예? 심화학습의 별표. 심화학습의 별표. 됐어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여기 나왔어요, 목대리.
복대리권 또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 3번인가 4번 나왔습니다. 이거 복대리, 월권대리, 기본대리권 돼서 본인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체크하고 타이틀만 따고 보면 돼. 1번에 공법상 행위 기본대리권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맨 끝에 현관펜. 법정대리,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줄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표현대리 129조, 125조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인장교부. 자, 인장교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대리권 수요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5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6번 또 넘어가고 자, 7번 가서 인간 증명서만 교부한 거는 대리권 수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 7번은 잘 몰라야 돼요. 알겠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별표야. 알겠죠? 그럼 나머지 5번, 6번, 7번은 뭡니까?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여러분 인감 증명서를 줬다 그래서 대리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 인감 도장 갖고 있어.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습니까? 뭐 인감 도장 함부로 안 주잖아. 근데 인감 증명서는 어떻게 그냥 막 줄 수도 있죠. 맞죠? 인감 증명서 달랑 한 장 갖고 있으면 기본 대리권 준 거다 안 준 거다? 안 준 거단 말이야. 근데 인감은 한 번 안 주거든. 맞죠? 한 번 안 주기 때문에 그 인감을 갖고 있다가 하면 대리권 수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상가사 대리,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요.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위를 넘어서 해야 되는데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판례가 뭐냐면 등기하라는 공법상 대리권, 이 부동산 등기하라는 공법상 대리권인데 얘가 매매를 해버렸단 말이야. 사법상 행위를 해도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3번 나왔던 거예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본 대리권과 월권한 행위가 동종하지 않고 유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권한 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법조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한을 넘 대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번의 별표.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페이지로 갔어요. 옆에 페이지로 갔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아까 상대방은 믿었어야 되잖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줄거세요. 정당의 존물은 자칭 대리인이 대리행위가 행해진 것에 존재하는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알았다 하면 되고 그 밑에 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언제 당시를 기준합니까? 대리 행위 당시. 시험에 3번 나왔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한다고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한번 보세요. 적용 범위, 자, 첫 번째 줄 적으시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줄 끊어놓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효의 표현 들어갑니다. 129조. 자, 대리권 소멸효의 표현 대리는, 자, 우리 아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 철회했어. 대리권 있어, 없어? 없는데 행위를 했단 말이야. 대리권이 소멸한 행위에 대기를 해야 되고, 범위 내에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X분산 1을 팔았다. 팔아달라 해서 팔아주면 된단 말이야. 넘었으면 무슨 대리되고? 월권 대리되고, 상대방은 볼 필요 없이 뭐 해야 된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럴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 말이야. 밑에 갈게요. 바로 의. 자, 법조문은 뭐 간단히 해볼까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을 해서 과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상대방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 한번 보세요. 129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인트 그거야. 이전에 대리권 갖고 있다가 대리행위 할 때는 소멸됐단 말이에요. 수권행위 처리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의 자의 재산을 관해서 매매를 했다면 129조가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재산 처분할 수 있는데 성년자가 되거나 팔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권대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줬다가 빼앗았다. 대리권 수여했다가 처리했다.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팔아질 게 없다. 이게 뭐예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됐고 밑에 성임 요건 1번, 2번 딱 묶어놓으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보기 별표.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인데도 복대리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거 34의 기출. 34의 기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집 한번 보세요. 이 얘기야, 이게. 수권행위 처리해서 그럼 대리권 있어 없어? 없는데 얘가 다시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대리 선임해가지고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을 하면은 이 경우에도 표현대리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조가? 129조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줄이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복대리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게. 알겠죠? 옆에다가 별표 해놓고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던 거고 34의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34의 기출 딱 해놓으시면 되고. 자, 이제 넘기시면은 적용 범위 나오는데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죠? 효과는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아까? 본인 책임이단 말이야. 그럼 다시 줄여볼게.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다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 상대방은 반드시 뭐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좀 잘못한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이건 뭐였어요? 표시했고 이거는 뭐 기본 대리권 줬는데 관리 못했잖아. 요거는 또 뭐예요? 대리권 줬는데 뭡니까? 위임장인 걸 잡아째가 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이따가 얘가 제시해가지고 해봤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세 가지 다 누가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될 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짐으로써? 본인이 책임짐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단 말이야. 이해됐어? 됐습니까? 됐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약간 뭡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도 소멸안에 복대를 선임해서 행위를 하더라도 복대리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34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뒤로 가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서 자, 99페이지에 자, 3번 문제 있습니까? 33회 때 기출문제. 고난을 넘은 표현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금방 했잖아.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자면 승인하지 않는다. 기본 대리권 있어야 승인한다. 월권 대리는. 첫 번째 승인요건 보세요. 자. 월권 대리의 첫 번째 승인요건. 무슨 대리권이 있을까?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없으면 안 된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1번 X. 2번 지문은요. 복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금방 했잖아. 맞죠? 저희 기본 대리권 안에 복대리 있어 없어? 있다. 복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되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도 거기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복대리는 표현대리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돼. 됐어요? 자, 2번도 틀렸고 3번 지문은 무슨 법규 위반돼서 저기 있어? 강행 법규 위반 표현대리 승인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돼야 안 돼? 된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나온다고. 알겠죠? 자, 됐어. 그러면 다음이 몇 번이겠어? 4번까지 다 들었으면 다음이 5번이죠?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연주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시험에 3번 나왔다 했잖아. 이 정답이잖아.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민법은요, 기출 문제만 정리하고 가도 80점 이상 수록 나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네. 자, 저보다 더 잘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시험 치러 한번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뭐, 한 개 내지 2개, 좀 어렵게 나오면 3개씩 틀리는데, 뭐, 1개 틀린 사람도 있고, 2개 틀린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 말이 할 필요도 없는데. 맞죠? 네. 그 말 할 필요 없는데. 자, 봅시다. 작년에 우리 수강생 중에 제일 잘 친 사람이 민법이 87.5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죠? 정태민 씨라고, 전년반이었어요, 전년반. 네?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차, 개론이 그때 80점인가 받아가지고, 평균이 85점인가 그럴 거예요. 82.5다. 예? 처음에 성적표, 그 사람 성적표 있거든요. 딱 보면은 평균을 드리면 37.5점 처음에. 그럼 10점 올라가더라고. 47.5점. 그 다음에 57.5점. 10점씩 올라가. 그 끝판 되니까 80점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대단하죠. 예. 젊은 사람입니다. 애 둘 아빠입니다. 애 둘 아빠. 예? 자, 그래서 2차 지금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 안 오는데 다음 설세고 온답니다. 설세고. 네. 등록은 해놨습니다. 알죠? 바로 전화했죠. 단기간 학교에 있으니까 바로 등록하고 보자 해가지고 단기 바로 등록시켰어요. 알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3번 문제. 오케이? 자, 밑에 4번 문제 풀었죠?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자, 이게 우리 판서 노트에 4페이지를 가야 돼요. 4페이지. 자, 판서 노트 4페이지 폈어요?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진도 나가면서 바로 복습합니다. 자, 일단 4페이지 폈어요?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안 되겠다. 4페이지 가줄게. 그래. 안 되겠다. 그냥 막 4페이지 가보자. 4페이지. 자, 4페이지 가자. 펴놨지 지금? 자, 보세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잖아. 각각 을이 X 부동산 1억에 팔겠다는 뭡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하면은 이렇게 성립되면은 매매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매매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둘이를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 목적이 매매 목적, 임대 목적, 증여 목적 이런 등등의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이럴 때 법률행위, 매매란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됐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당사자는 뭐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 법률행위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첫째 시간 했는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유효가 되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었을 때 유효가 되는데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야. 뭐예요?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의사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됐을 때 앞에 배웠잖아. 2장 할 때 2주차에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의표시는 흥길이 생기면 뭐가 돼요? 무효. 맞아요? 착오 사기 강박은 뭐예요? 취소. 그래서 이번 장에 배울 게 뭐라고요? 무효 또는 취소를 배운다. 법률행위. 여기서 나오는 기라. 알겠어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법률행위를 배웠는데 법률행위 지금 뭘 배운다고 이제? 흥견이나 하자가 있을 때 생기는 건 무효 취소를 배운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법률행위에 무효 취소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무효 나오죠, 무효. 무효.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뭐예요? 무효입니다. 첫 번째 죽으시고.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무효를 합니다. 자, 취소는 뭔데 가면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취소는 지금 무효했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을 하지만 요거 법정 취소 사유가 있어. 법정 취소 사유. 제4강착입니다.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졌을 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다. 금방 했죠? 자, 이게 어디냐면은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20 몇 페이지를 핀다. 26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무효부터 갑니다. 자, 취소는 아까 제4강착이고 자, 이제 무효부터 간다. 103조가 뭐였습니까? 103조. 사회질서 위반. 맞죠? 사회질서 위반. 자, 103조가 뭐냐면은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할 때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어. 맞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고 104조는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맞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거는 무효죠?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근데 107조는 뭐였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의 표시. 요거는 107조, 108조 2항에 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무효다?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악의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예요? 절대적 무효. 선의한테 주장 못하고 악의에게만 한 사람이만 할 수 있는 건 상대적 무효. 알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103조와 104조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추인할 수 있는 건 뭐야? 107조와 108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100페이지의 그 취소의 의미까지 줄 끊고 갑시다. 취소란 취소권자가 법이 정한 규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합니까?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옆에 가서 이제 무효 취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절대적 무효와 밑에 상대적 무효 나옵니까? 예.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럼 103조, 104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가면 원시적 불능 배웠죠? 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5페이지. 판소노트 5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5페이지. 지금 여기에 배우는 5장에 배우는 무효취소는 앞에 내용 복습 차원이야. 복습. 자,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지. 5페이지에 보니까 원시적 불능 나옵니까? 예? 뭐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불능인 거 있잖아. 원시적 불능.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맞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됐어요? 라고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원시적 불능은 또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강행법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뭐라 했어 아까? 절대적 무효.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행법규 위반하면은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표현 대리해가지고 본인 책임지게 할 수가 없다 했잖아. 맞죠? 그 세 번 나왔다 그랬죠 아까. 자, 그래 되고요.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박스에 보면 나옵니다. 적용 사례. 적용 사례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박스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있어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7번하고 8번만 딱 묶어 놓으시고.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7번하고 8번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라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가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는 첫 번째 줄. 누구인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라 했죠. 맞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야? 절대적 무효. 여기 다 있잖아. 그림이 있잖아. 자, 이 사람이 매매가 무효가 됐는데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요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왜 선의 제3자는 보고된다 하면은 상대적 무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이게 내용이다 이 말이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넘기면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어요. 그럼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137조. 무슨 무효? 일부 무효. 그럼 일부가 무효됐을 때는 원칙인 전부가 무효가 되고 예외가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되고 됩니다. 유효가 되려면 가분적이거나 무슨 의사가 됩니까?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와 무슨 무효가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이 확정적 무효인데 예외가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하니까 아까 한 개 배운 게 있었네. 어디서 유동적 무효가 나왔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24페이지 한 펴 볼래? 판서도 24페이지.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쉬는 시간에 그냥 그대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타이틀이 뭐로 돼 있어요? 뭐라 적어놨어? 아까? 유동적 무효 적어놨잖아.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유동적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게 또 유동적 무효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33, 34 나오고 32회 때는 지문으로 나왔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 자, 갑시다.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요거 설명할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계속 요즘 핫하게 나오고 있어. 핫하고 있어. 핫하게. 별표 해놓으시고. 네, 유동적 무효.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유동적 무효. 자, 여기 있는 땅 있잖아. 여기 있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민법은 또 중개사법이 작년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민법 문제만 나왔어요. 작년에. 2차 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냐면 민법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나와보니까 됩니다. 어렵게 느끼죠, 그지?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어디입니까? 토지거래 무슨 구역이야? 허가구역. 그럼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 허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5월 1일 날 매매를 했지만은 허가 받을 때 사이 무효를 무슨 무효란다? 유동적 무효란다. 왜 그러냐?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잖아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불허가를 할 수 있잖아. 맞죠? 허가하면 매매계약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에? 불허가 떨어지면 뭐예요? 무효가 되거든.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야. 의미 아시겠어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알겠죠? 그럼 누구 허가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에서 맞습니다. 중개사법에 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 뭡니까?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누가 됩니까?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알죠? 몇 년 법인 내에서? 5년 법인 내에서 지정해주다. 한다. 그렇지 마라. 한다. 어디서 한다고요? 중개사법 선생님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 허가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알겠죠? 허가. 지정권자는 아까 누구라 해서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중개사법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뭐 받았을 때 아까? 허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지정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고요. 해지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리에 울주군청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가 지정 해지됐습니다. 왜 지정 해지됐습니까? 몇 년 동안 묶어놔 보니까 땅값도 안 오고 변동도 한 개도 없어. 알죠? 해지됐고 또 어디 또 있으면 KTX 역사 그 주위에도
KTX도 안 타본 거 아니야? 그 역사주의에. 예? 역사주의에. 예? 역사주의에. 제가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뭡니까? 그때 우리 개주기 있어가지고 부산에 그 어디입니까? 남포동 가서 술을 먹었거든요. 그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갔는데 KTX 타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울산에서 전부 다 내리쁘대. 확 딱 내리쁘대.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거 타고 가니까는 20분 만에 도착하대. 어디에? 중심가에. 부산에 그 중심가 아닙니까? 세 코스만 딱 가면은 남포도 나오거든. 부산을 모르는데, 야, 내가 쓰면, 알겠나. 아,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여기서, 뭡니까? 또 5004번인가 타고 이제 저 타고 가야 되나.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걸버스나 다시 이제 뭡니까? 이 2300번 타가지고 가는 거하고 시간 똑같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짧아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 노포동부터 타가지고 쭉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도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뭡니까? 시간 맞춰서 딱 나가가지고 타고 KTX 타고 가면 20분만 도착해. 이렇게 빨리 오는 거를 뭡니까? 노포동에 내려가, 지하철 타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맞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아까 그랬어요. KTX 역사도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하고 여기 지정이 해지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매매 계약고 허가 받으려고 가는데 지정 해지돼 버렸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바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 버립니다. 됐어요? 요게 20회 기출지문입니다. 20회하고 30회, 29회 때 나왔던 지문. 자,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다. 요게 33회 때 나왔던 거야. 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5년 기간이 만료돼 버렸다고. 재지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매매 계약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 버립니다. 요렇게 됐을 때 유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허가가 아니고 무슨 처분? 불허가. 그리고 아무리 토지거래하고 있다더라도 사기감박 당했다든지 사실적 위반이라든지 이런 행위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배제잠탈 특이야. 여기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죠. 이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하면 뭐라고요? 배제 잠탈 들어가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네? 모르겠으면 여기 배제 잠탈 뭐가 해요? 뭐래요? 무효. 알죠? 왜? 강행 법규를 빼버리자, 배제시키자 이렇게 약정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무효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정지조건문제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뒤에 배울 거고요. 또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허가받으면 뭐가 돼요? 매매계약은 6월에 허가받았다 그러면 5월 1일까지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돼버려. 불허가 받으면 뭔데요? 무효. 배제한다 특약하면 뭐예요? 배제한다 특약하면 무효.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도 무효가 됩니다. 계약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다 그러면 계약 안 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됩니다. 매매계약은.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가 뭐냐? 아직까지 뭡니까? 허가받기 전에 이 상태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 무효를 무슨 상태란다? 유동적 무효예요. 그러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럼 그 사이에 이행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등기능기를 알게 안 된단 말이야. 안 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채무불이행 안 되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거 따라가는 거야. 무슨 불이행이 나와야? 채무불이행이 나와야 해지가 나와.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 작년 시험 나왔잖아. 협력의 33회 때, 34회 때 나왔던 거.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토지 거래 받는데 협력해야 돼. 갑도 그렇고 을도 협력해야 되지. 그런데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할 수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33, 34 기출. 알죠? 자, 기본적으로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 협력해야 되죠. 그런데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고 요게 나왔어요. 33회 때는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해제를 못하니까 뭐 한다고?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33, 34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의 포인트.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중간에 등기를 뭐 하는 겁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어떤 겁니까? 갑이 요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해서 안 했어. 안 하고 다시 팔아본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만은 중간자는 뭡니까? 취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 등기하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34회 시험에 나왔던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계약금만 꼽았어. 계약금 꼽았어요. 그럼 계약금만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꼽으면은 계약 파기하고 싶어. 얘가 배액상 안 하고 계약 파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갑은 수령자는 배액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의 반환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계약이 유동적 상태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떤 때만? 확정적 무효일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또 포인트죠. 자,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만. 나왔죠? 무슨 무효일 때 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뭐가 된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의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34회 때 시험 나왔는데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계약금만 받으면 계약금을 수령한 갑은 뭐 하면 됩니까? 배액상으로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예? 자, 요게 34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배우고 책에 이제 봅시다. 책에 글자가 너무 작게 돼 있는데 자, 일단 102페이지 유동적 무효 한번 보고 갑니다. 책에 법률 행위가 행위 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 추인이나 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허가를 받게 되면은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을 무슨 무효란다? 유동적 무효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법률관계 나옵니까? 허가구역 내에 허가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뭐가 됩니까? 일단 허가받을 때까지 무효입니다. 그게 현관패. 허가받을 때까지 무효인데 허가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맞죠? 근데 불허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무효라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무효야? 무효 상태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갔어요. 가서 토지거래 허가의 법률 관계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습니까? 104페이지까지 돼 있죠. 예? 이거 혼자 공부하면 돌아보면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다 돼 있는데 뭐 이거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줄만 끄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보자 그러면 토지거래관상 계약상 법률관계 1번에서 자 1번에 현관패 딱 해놓죠. 타이틀에 이행청구 돼야 안 돼. 무슨 상태일 때?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이행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됩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다 해야 되지. 자, 타이틀.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에서 책에 좀 오건 뭡니까? 좀 잘하려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냐? 계약 이행 청구가 불가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정확하게 하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해제나 손배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뭡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이행 청구도 안 되고 채무불이행도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해제도 할 수가 없다. 해제에 따른 손배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계약금 반환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별표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뭘 때 반환할 수 있습니까?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서 가질 때 돼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고 옆에 페이지 가서 해약금의 해제 가능 별표 34의 기출 아무리 토지거래가구요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뭐 상환하고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요거는 옆에다가 해놓으세요. 요 책에다가 옆에다가 판소노트에다가 옆에다가 82페이지 참조 82페이지 8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판소노트에 판소노트 지금 판소노트에 적어놨잖아. 판소노트에 지금 82페이지 펴봐. 계약금 계약 나옵니까? 82페이지 계약금 계약 나와요? 그리고 각각 을이 계약금만 꼽았을 때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이 갑이고 교부한 사람이 을이야. 그럼 계약 파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받은 사람 배액 상환하고 준 사람은 뭐 교부자는 포기하면 된다고. 됐죠? 이러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0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03페이지. 자, 책에 갑니다. 자, 5번에 기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가 가능하다. 요거 타이틀만 딱 해놓으시고. 네.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허가받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이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책 사유가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6번에 딱 가면은 무효 취소 주장 가능하다. 저기 있죠. 2번에 무효 취소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있다 됐고 그 다음에 7번의 별표 2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과세에 하면 절대적 무효랬죠.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의무 별표인데, 자, 1번에 협력을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협력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두 사람의 허가를 받을 때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불이행하면 해제는 못해. 못하지만 무슨 구할 수 있어?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번에 보면은 근데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 안 했다. 무슨 배상 가능합니까?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해제의 손배는 안 되지만 보세요. 무슨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해제에 대한 손배는 안 되지만은 협력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했을 때는 손배 청구할 수는 있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내용 했고요. 4번 내용. 협력 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력 안 했다고 해서 해제할 수는 없다 했잖아. 별 표현하시고. 자,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금 지급과 동시관계는 부정하고 있다.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또 넘어갑니다. 자, 그건 넘기서.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 지금 요 책은 요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요거 들어갑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타이틀만 딱 해놓으면 돼.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배제 잠탈 특약이 있습니까? 배제 잠탈한 내용. 그 다음에 3번에 자, 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네.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죠. 그러면 무효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대 불성취 확정된다. 불정무. 뒤가 배웁니다. 이거 불정무. 자, 그렇게 됐을 때 됐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지정 해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허가 받았을 때 묶어놓으면 됩니다. 자, 허가 받거나 지정 해제되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있죠.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빨리 해놨는데 이걸 다 혼자 정리 못한다고요. 요걸 정리해놓은 게 뭐라고? 요거.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어디 보냐면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에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습니까? 있어요? 자,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번호 OX. 뭐가 지급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무리 토지거래 해도 계약금만 집어댔잖아. 허가 신청하였다면 이를 이행 착수로 보므로 자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들었어요? 계약금만 꼽으면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댔잖아. 그래서 뭡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이 된다 해야 되지. 맞죠? 요거잖아 요거.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82조의 계약금 계약의 해제로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 배액상환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뭐만 꼽았을 때만? 계약금만 꼽았을 때. 그러면 기업번은 OX다. X. 그럼 맨 끝에 허용된다로 해야 되죠? 계약금 계약의 해제가 허용된다 해야 됩니다.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기업번 X. 니은번의 포인트는 이행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잖아.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다 했죠?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니은번은 맞네. 그 다음에 디귿번은 어떻습니까? 채무가 이행불능,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그럼 계약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네.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여기서 핵심 단어 해봐. 지정, 해제. 지정,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돼 버리죠. 저기 있네. 에? 지정,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되잖아. 맞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몇 번이요? 옳은 거. 기억 X, 니은 동그라미, 디귿번 동그라미, 리얼 X 몇 번? 니은, 디귿. 3번이네? 맞죠? 네, 됐습니다. 이게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자,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무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쉽니다. 할게요.